금방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위 간사들과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의 돌파구를 서로 양보하면서 찾아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방채 발행하면 지방채는 자꾸 늘어나고 그 원금은 누가 갚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빚을 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정부에서 안을 마련해 주길 계속 강력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보육이 중요하고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해서 38조 정도를 지방채를 허용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순증되는 누리 예산이 5,600억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좀 지우고, 그러나 순증되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예산 5,600억은 중앙정부가 편성한다. 그리고 지방채의 이자 부분은 중앙정부가 편성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동안 파행되어 왔던 교문위가 정상화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간사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있는 자리이고, 우리 당 간사는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하고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책위 의총 중간에 보고했습니다. 양당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 보고를 하고 난 이후 갑자기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이 이것은 상임위 차원의 합의였는지 모르겠으나 새누리당 내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수석 부대표의 당입니까? 어제도 이렇게 합의되었을 때 어딘가에 전화를 걸곤 합의를 무마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웠고 아이들을 위한 의무보육 하겠다고 했던 누리과정,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 정신에 의해 여야가 합의했고 이제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 수석이 아니다 곧장 전면 부인한다면 아이들의 보육은 김재원 수석이 책임질 겁니까? 여야의 합의는 김재원 수석이 그렇게 무마시켜서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김재원 당입니까? 국민이 김재원 수석의 말만 듣는 사람들로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아이들의 보육이 그렇게 자기 손 안에 넣고 뒤 흔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법 이야기하는데 상위법이 시행령보다 우선입니다. 아이들의 영유아 보육 예산 법에 정부가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교육청으로 내려가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했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입니까?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예산안 날치기를 예고하면서 12월 2일 정부안대로 간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12월 1일 자동 부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부의는 되고 여야가 이것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 위헌이다라며 헌재에 소송하겠다라고 했던 새누리당, 어쩜 그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면 정부안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자방 예산 꼭꼭 숨겨놓고 있고 4대강 예산 꼭꼭 숨겨놓고 있고 또다시 자원외교 예산 수조원 꼭꼭 숨겨놓고 있는 정부안, 방위산업비리 꼭꼭 숨겨놓고 있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발언은 날치기를 예고하는 협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심성, 박근혜 표 예산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보육예산, 누리예산, 그것이 진정 박근혜 표 예산 아닙니까? 올바른 예산에 국가가 나서고 원내 수석이 좌우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죽어도 법인세 원상 복구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원상 복구는 떠나서 대기업 감면해주는 비과세 감면 세제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현대가 예를 들어서 10조 5천억의 땅을 샀습니다. 여기에도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현대와 기아가 1년에 비과세 감면, 법인세를 제자리에 돌리는 것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과세 감면만 1조, 삼성이 비과세 감면만 2조, 대기업들의 비과세 감면 총 합치면 4조입니다. 비과세 감면만 제자리로 돌려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는 인하시켜주고 비과세 감면시켜주고 등등등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에게는 담배, 주민세, 자동차세, 거기에다가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재형저축의 비과세 부분까지 없애려고 새누리와 정부가 나섰습니다. 서민의 등골을 짜서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단독 처리 운운하면서 사실상 날치기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이것이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습입니다. 국민은 야당이 국민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힘을 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확실하게 협상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요? 우리가 원했던 골든 타임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 동안 대통령은 뭘 하셨고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호의 가슴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중 FTA 골든 타임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경제의 골든 타임을 이야기하십니까? 진정한 골든 타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한중의 FTA 통해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농업 피해가 3조 3,600억이나 늘어날 것이다. 한미 FTA보다 4배나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로 2020년에는 우리 농업이 20%는 넘게 감소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농업이 사라지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식량 안보를 흔드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골든타임, 진정한 골든타임이 뭔지 다시 보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희상 대표,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당 공적연금 개혁 TF, 그리고 공무원 조직인 공투본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인 공투본이 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공투본의 결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공투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올바른 연금 개혁, 나라가 어렵다면 공무원들이 희생할 수 있다 라는 진솔한 결단이었다. 진솔한 결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새누리당에서 입법권 운운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공무원 연금, 공무원들이 저임금 받으면서 미리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어렵다면 희생을 감수하겠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공무원 연금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리과정 예산 합의한 것을 김재원 수석이 아니다. 당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듯이 공무원 연금 개혁,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군사 작전을 펴듯이 줄을 선 새누리당이 이제 공무원들이 결단을 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데 그것을 내치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난성 글을 썼다며 한 국민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하더니 LTE처럼 더 빨리 대책회의를 하고 이제 글을 쓴 인터넷 국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글을 썼다고 압수수색,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병헌은 잡지 못했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사이버 검열, 사이버 긴급조치, 막걸리 포함법, 우리의 귓속말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정부, 그렇게 문제 제기했고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니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서워서 어디 마음 놓고 살겠습니까?
검찰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4대가 예산 낭비, 4대가 담합비리, 권력 개입, 그리고 자원외교, 혈세 손실, 권력형 스캔들, 그리고 방위산업 비리,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런 일에 앞장서십시오. 국민에게 막걸리 보안법 들이댈 것이 아니라, 국민 사찰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망명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사자방 대국민 사기극, 계속해서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사자방,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이거 수사해야 한다, 국정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비호하려고 해도 국민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국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데 그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뽑아낸 혈세를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그리고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준 차관이 그 혈세를 어떻게 낭비했는지 낱낱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자랑거리 비용으로, 대통령의 험내는 비용으로 써졌던 자원외교는 아니었는지, 이 뒤에 어떤 자들이 얼마나 뜯어먹고 뒤로 사리사욕을 챙겼는지 검찰 수사 적극 해야 하고 국정조사해야 하고 특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아파트 값이 68개월째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2009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55.3%가 올랐습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살 곳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보증금으로 바꿔서 월세 내야 되는 국민의 한숨 들어보셨습니까? 초이노믹스라고요. 10월 30일 날 내놓던 전월세 대책, 도대체 국민의 한숨만 만들어내는 대책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초이노믹스 최경환 장관 뭘 하는 겁니까? 국민에게 살 곳을 주십시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살기 시작할 때 주어서 공동으로 육아하고 공통 신혼타운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발상, 대한민국이 변해야 합니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미국, 세계 곳곳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주고 깨끗한 임대주택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게 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낳고 아이들을 함께 기르게 하고 함께 일자리를 찾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발상, 이제 정부가 이 발상을 배우십시오. 새누리당이 이 발상을 배우십시오. 국민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